active word랑 inactive word. 안녕하세요.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치료 많이 열심히 하시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는 표현 언어가 늘어서 대화도 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다라고 좀 느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말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의 고충도 좀 가끔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active word랑 inactive word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왜 어떨 때는 말을 잘하고 어떨 때는 말을 못하는 것 같지? 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치료 배우기 아직 혼자만 보세요? 같이 구독해주세요. active word랑 inactive word는 사실은 이제 언어 병리학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언어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active word라는 거는 언어 병리학으로 따지면 표현 어휘력 같은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이제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말해요. 근데 inactive word도 우리가 표현 언어를 사실 이제 산출할 때 쓰기는 써요. 근데 이제 inactive word는 항상 이제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 그때 내가 활성화가 돼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inactive word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무적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정확한 뜻은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이제 사전적으로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내도록 격려한다. 제가 이제 몰라서 지금 인터넷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렵기도 하고 저도 좀 막연히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이 단어를 쓰면 저도 그걸 빌려와서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inactive word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고무적이다가 대표적으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어휘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신발장 같은 것도 여기 그림에 여기 신발장이 있잖아. 친구가 신발장에서 뭐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아이가 신발장에서 신발 꺼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 신발장이라는 단어를 써줬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신발장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고 그림만 딱 제시한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서 친구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이 아이는 신발장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inactive word에 있으니까. 예, 하지만 앞에서는 제가 신발장을 미리 얘기해줬기 때문에 꺼내올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꺼내고 있어요 라고 그 아이도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라고 물어보니까 현관에 있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는 거죠. 본인 신발장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갑자기 신발장을 말하지 못하니까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조금 더 큰 문장 단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인형을 제시하고 우리 이불 덮어줄까? 라고 물어봤다고 했을 때 아이가 만약에 네, 이불 덮어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면, 만약에 이게 active word로 이불 덮어준다라는 표현을 잘 갖고 있는 아이는 사실 제가 먼저 물어봤던 아이가 먼저 대답을 했던 상관없이 이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불 덮다라는 표현을 inactive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먼저 이불 덮어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불 덮다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제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이 이불을 그냥 들고 있을 때 뭐 해야 돼?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아이가 이불 덮어줄 거예요 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대용어를 사용하거나 포인팅을 하거나 뭐 제스처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반응 등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치료할 때 내가 단서를 먼저 제시해서 먼저 이런 단어를 써줄 건지, 아니면 단서를 제시하지 않고 먼저 말하게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건지 정하고, 어떤 것을 먼저 했던 간에 나중에 반드시 단서를 뺀 상황을 물어보셔서 아이가 알고 있는지 액티브 월드로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 뭐 100개, 200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문장 구성을 하고 문법도 맞고 발음도 좋고 화용 능력도 되는데 갑자기 쓸 수 없는 단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세요. 이제 언어 소통이 잘 되는 건가? 이제 언어치료 그만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inactive words가 많은 영역의 토픽들을 얘기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또 헷갈리시는 거죠. 그럼 이제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라고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어 치료를 종결하게 되시면 나중에 이제 학령기로 넘어갔을 때 이제 학습에도 좀 영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제 뭐 영유아기부터 이렇게 단어 인출 제가 만든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언어 치료를 좀 꾸준히 한다면 사실은 이제 액티브 월드로 가는 좀 진정한 표현 어휘력으로 가는 비중들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서 모방발화나 아주 짧은 대답만을 요구받는 방식의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면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단어들이 많아지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차근히 이런 것들을 바꾸면 좋은데, 이미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지금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어떤 단서를 제시하지 않고 스스로 단어를 불러오고 쓸 수 있는, 그리고 대용어를 좀 덜 쓰고 또 길게 말하는 그런 식의 수업 방식을 좀 하신다면, 치료 방식을 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좀 바뀌는 것들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학령기에 대한 영상 한번 만들려고 계획 중인데, 그때 조금 더 여러 가지 학령기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언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이것도 한 번 더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주신다면은 아동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